자, 태극에서 음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음량 공부를 하면서도 태극을 먼저 잠깐 보는 거예요. 출발점과도 같은 거예요. 자, 태극이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원래 태극이라고 하면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려본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진짜 아무것도 안 그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도 예측할 수 없고 공간도 예측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생명현상, 생명체 볼 수 없는 상태. 이런 태극 상태가 왜 중요할까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죠. 이 태극 상태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태극 상태에서 무언가 변화. 그런데 아직 바깥으로 표현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상태를 음량이 나오기 직전의 태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무언가 변화는 일어나는데 아직 외부 현상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러한 태극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태극의 상태를 동그라미로 그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무언가 변화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태극 상태를. 자, 이제 음량이 나올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자, 이제 음량이 나와 볼게요. 태극도 안에서 무언가 이쪽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뭐 쉽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모른다고 보시고 이 에너지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상황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에너지 상황을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양이라고 하시고 이것을 음이라고 하시면 돼요. 음량의 특징 때문에 양을 위에 놓고 음을 아래에 놓고 이제 분명히 외부로 표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태극에서 양과 음이 탄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태극은 선천이 되는 거고 양과 음은 후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선천에서는 양과 음이 아직 외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양과 음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아하, 양과 음은 태극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분명히 양과 음은 모습이 달라지든 행동 방식이 달라지든 위치가 달라지든 무언가 다른 점을 분명히 갖겠구나. 이 두 가지를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되죠. 기준점이 뭐예요? 공통점을 무조건 갖는다. 다른 점을 무조건 갖는다. 이 출발점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음량이 공통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갖는다. 그로 인해서 음량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동시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위치가 다르든 모양이 다르든 이러한 모든 것이 만족이 됐을 때 태극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극은 순환이라는 뜻이죠.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음량은 공존한다. 음량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변화 원리를 신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죠. 자, 이제부터 그 음량의 다양한 변화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